물 같은 분비물, 즉 양수가 터지는 경우,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발생하는 경우,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중단하셔야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삼성병원에서 고위험 산모를 보고 있는 산부인과 김사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임신 중 운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이제 많은 산모분들이 임신 중 체중 증가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자니 이제 임신 중에 운동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운동을 하면은 아기가 잘못되거나 유산이 되지 않을지, 그리고 운동을 한다면 또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에 운동을 왜 해야 될까요? 임신 중에도 이제 체중이 어느 정도 증가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임신 전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체질량 지수, 우리가 흔히 BMI라고 부르는 것을 계산을 해서 그 범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임신 중 증가돼야 되는 적절한 체중이 가이드라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중이 적절하게 증가하지 않고 조금 더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아기가 과체중화가 돼서 필요 없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임신성 당뇨라든지 임신 고혈압,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 운동을 적절하게 하시면 과체중화의 증가도 저희가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제왕절개도 감소시킬 수 있고, 그거 외에도 임신성 당뇨나 임신 고혈압의 발생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산모분들이 임신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허리랑 골반 쪽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아예 그 통증을 없앨 수는 없지만 운동을 통해서 통증의 정도를 조금 적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산후에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시는 산모분들이 많은데 이 요실금도 운동을 통해서 그 정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신체적인 이점 말고도 임신 중의 운동은 그런 산모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우리가 임신 그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을 이제 운동을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제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 자,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먼저는 유산소 운동 위주가 돼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근력 운동이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특히 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아기 낳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요실금 증상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유산소 운동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그래서 유산소 운동에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걷는 거, 그리고 이제 실내 자전거, 이런 거를 저희가 많이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걷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임신 후반기에 체중이 증가할수록 그게 정도가 점점 좀 어려워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임신 후반기로 갈도 이제 체중이 증가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실내 자전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는 이제 춤이라든지 그런 거 취미로 하시던 분들이 있으니까 원래 하시던 운동이 있으면 이제 편안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수영 같은 수중에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칭 위주가 되는 운동도 저희 임신 중에 해보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임신 중에 하면 안 되는 운동은 어떤 게 있느냐? 일단 몸을 부딪히면서 하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또는 다칠 위험이 좀 높은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오랜 시간 잠수를 한다든지 또는 스쿠버 다이빙처럼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는 이제 금기 사항이니까 이제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지 이제 알아보면, 우리가 권장되는 운동 시간은 임신 중에 일주일에 150분에서 200분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이제 3번 정도 하시고, 한 번 하실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운동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어느 강도로 해야 되느냐.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심박동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심박동수 140회가 넘지 않도록, 가장 권장되는 건 120회에서 130회 정도 심박동수를 유지하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모니터링 장치가 없다고 해도 저희가 약간 평상시 하던 운동에 비교해서 중등도 운동 강도로 이제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임신 전에 전혀 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냥 아주 낮은 강도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또 임신 중 운동에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임신 중에 이제 너무 체온이 높게 올라가는 거는 임신 중 아기나 엄마에게 좋지 않아서 너무 온도가 조절이 안 되는 환경을 좀 피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셔서 탈수가 되는 상황도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는 주수가 지남에 따라서 자궁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는 바로 누운 자세를 유지하면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누운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그런 종류의 운동도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동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게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는 물 같은 분비물, 즉 양수가 터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중단하셔야 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심한 두통이나 호흡곤란 또는 어지러움증이 있는 경우에도 운동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좀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임신성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아기가 안에서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태아의 몸무게가 적은 태아 성장 제한이 있다든지 양막파수가 있거나 짧은 경부가 있거나 전치 태반이 있는 경우 또는 쌍둥이 임신이거나 새쌍둥이 임신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운동 시작하시기 전에 주치의랑 한번 상의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거 외에도 이전 임신에서 조산을 하셨다든지 또는 3번 이상의 유산을 하신 경우에도 저희가 주치의랑 상담 이후에 운동을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임신 12주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 할 때마다 30분에서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그리고 고온과 탈수 조심, 자궁 수축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양수가 터지는 등 컨디션 저하가 있으면 바로 중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운동하기 전에 주치의랑 상담을 하고 운동을 처방받은 이후에 운동을 시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이제 임신 중 운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꼭 기억하시고 임신 중 적절하고 건강한 운동으로 건강한 임신 그리고 그 예쁜 아기 만나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